건강수명 100세를 향하여 슬기로운 건강관리법을 알려주는 방송. 안녕하세요. OBS 생방송 건강콜센터의 저는 장민정입니다. 민족 대명절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들 만나는 기쁨도 좋지만 명절 증후군을 조심하셔야겠는데요. 음식 장만을 위해 오랜 시간 앉아서 요리를 하거나 장시간 귀성길, 귀경길 운전 등은 목, 허리 통증을 유발해서 이 척추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석 명절 척추 질환 주의보, 예방과 비수술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1시간 동안 방송 진행할 예정이고요. 여러분들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평소 허리 통증과 관련해서 궁금하셨던 부분들 오늘 저희 쪽으로 문의하시면 되겠는데요. 시청자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의 척추 건강에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셔보겠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화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척추 건강 지킴이 김욱화입니다. 다음 주가 추석인데요. 모든 분들이 아프지 않고 즐겁고 행복한 추석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방송을 통해서 척추 질환이 유발하는 통증을 해소하는 비수술적인 치료법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김욱화 원장님과 함께 하시면서 평소 궁금하셨던 부분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장님, 이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정말 아프지 않고 명절을 지나가는 게 참 중요할 텐데 이 명절 때만 되면은 허리 통증 겪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대표적인 척추 질환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대표적인 척추 질환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협착증과 디스크입니다. 먼저 설계해드릴 것은 특히 어머님들과 아버님들을 괴롭히는 협착증인데요. 네. 협착증은 척추 내로 신경이 다니는 통로가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여러 퇴행성 변화 때문에 좁아지고 그러면서 신경이 압박을 받아서 증상을 유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요. 왼쪽의 두 MRI 영상처럼 신경 통로가 저렇게 크고 넓어야 되는데 오른쪽의 두 영상처럼 좁아지게 되면 이제 증상이 유발되는데요. 특히 허리 협착증의 경우에는 걸을 때에 허리나 양쪽 엉덩이,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걷는 게 점점 힘들어지는 것이 협착증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디스크인데요. 척추 내 디스크가 정상적인 곳을 벗어나서 튀어나와서 신경을 눌렀을 때에 문제가 되는 것이 디스크입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요. 지금 노랗게 칠해진 것이 튀어나와서 신경을 압박하는 디스크인데요. 저렇게 나오게 되면 저 부위로 편하게 지나가야 될 신경이 눌려서 증상이 유발됩니다. 특히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는 한쪽 엉덩이나 다리가 너무 당기고 아파서요. 어떤 자세를 취해도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것이 또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신경 통로가 좁아지거나 디스크가 튀어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통증을 겪고 있는데 그렇다면 통증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내 척추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도 알 수 있을까요? 네, 척추는 여러 부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어느 한 부분만 문제가 있어도 허리의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 통증만 가지고는 내 척추 어느 부위에 이상이 있는지를 추측하기는 쉽지는 않은데요. 하지만 다리 쪽에 통증이 동반이 되면 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다리의 바깥쪽으로 통증이 유발이 되면요. 허리의 4번과 5번 사이에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추측할 수 있고요. 네. 다리의 뒤쪽으로 통증이 있을 때에는 요추 5번과 천추 1번에 이상이 있지 않겠나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꼭 한 가지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염두에 두실 것은요. 허리가 아프지 않고 엉덩이나 다리가 아픈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 흔히들 관절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척추가 좋지 않아도 허리에 통증 없이 다리의 통증만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꼭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리 통증만 있으셔도 척추에 문제일 수 있으니까요. 꼭 검진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전화 받는 프로그램이잖아요. 네네.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 받다 보면은 병원 안 가고 방치하시는 부분 대부분이 이제 수술하라고 할까봐 이런 답을 그렇죠. 하시거든요. 네네네. 허리 아프다고 병원에 가면 다 수술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방금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술이나 시술을 권할까 봐 병원 가시를 꺼려 하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으니까 염려 마시고요. 네. 아프시면 빨리 병원에 가셔서 정확한 진단을 빨리 얻고 빨리 치료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쉽게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이 척추를 치료하는 단계들인데요. 1단계 치료만으로도 여러분의 통증을 빨리 해결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치료에는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 그리고 운동 치료, 그리고 신경 차단술 등의 방법이 있는데요. 네. 다행스럽게도 많은 부분들이 이 치료만으로도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병원에 가시고요. 만약에 이 1단계 치료만으로도 증상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때 이제 2단계인 비수술적인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이 치료에는 신경성형술이나 증식주사 치료,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1단계와 2단계 치료만으로도 증상이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극소수이긴 하지만 있는데요. 이럴 때에야 비로소 수술적인 치료를 받게 되고요. 이런 수술적인 치료 방법에는 척추 고정술, 유압술, 그리고 인공 디스크, 치환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네. 수술하라고 할까봐 허리 통증 방치하셨던 분들 오늘 저희 프로그램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술하지 않고도 허리 통증 치료하는 비수술적인 방법들 소개해 드릴 텐데요. 먼저 증식 주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치료 원리로 치료가 되는 거고 주사를 얼마나 자주 맞아야 하는지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척추도 구성하고 있는 인대나 힘줄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인대나 힘줄들이 손상을 받고 불안전하게 치유가 되게 되면 통증이 유발되고 만성화되어서 이제 괴롭히게 되는데요. 바로 이 부분을 치료하는 방법이 증식주사 치료가 되겠습니다. 척추 내 인대나 힘줄이 뼈에 부착하는 부위에 소량의 자극성 물질을 주사를 하게 되면요. 염증이 유발되고요. 이 염증을 내 몸 스스로가 치유하는 과정을 통해서 미약하고 느슨해진 인대나 힘줄을 보다 탄탄하게 강화시켜서 통증이 해결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대체적으로 4주, 약 한 달 간격으로 6 내지 10회 정도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몸이 가진 회복 능력을 이용하는 치료법이라고 하는데 어떤 환자분들이 받아보면 좋은 치료법일까요? 네, 아마도 수술 받지 않고 만성 통증을 해결하고 싶은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네. 그런 분들한테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단계별 치료를 말씀드렸는데 1단계 보존전 치료를 아무리 받아도 통증이 해결되지 않을 때에 그리고 혹시 신경 차단술에 쓰이는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을 경험하셨거나 그런 부작용에 염려가 되는 경우에도 이 증식주사 치료가 좋은 치료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들 중에는 이제 수술을 받고 잘 지내시다가 증상이 다시 재발하는 경우에도 이 증식주사 치료가 그 통증을 해결하는 데 좋은 치료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저 대상에 내가 포함되는데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이 증식주사 치료의 장점들도 특징들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몸 스스로의 치유 능력을 이용해서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개선을 통해서 척추를 안정화시켜서 통증을 해결하는 방법이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 증식주사 치료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려면은 치료 사례를 보여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60대 후반 어머님의 사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한 통증을 1년 정도 겪으셨는데 증식주사 치료만으로 좋아지셨다 그래요. 네, 자라면을 보시면 이분은 이제 요추 4번과 5번 사이에 척추 전방 전이증과 그에 따르는 협착증 때문에 허리가 아프고 다리도 저려서 이제 힘들었던 분인데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네. 1단계 보존적인 치료를 아무리 거듭받아도 증상이 해결되지 않아서 이제 고민하셨던 분입니다. 수술을 받아야 되나 고민하셨던 건데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2단계 치료가 있고요. 네. 이분 같은 경우는 그중에서도 증식주사 치료를 받게 되셨던 분인데요. 치료를 거듭 받으면서 통증이 점점 좋아져서요. 지금 6회 치료가 종료된 이후에 현재는 별다른 통증 없이 건강하게 생활하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증식주사 치료 사례까지 만나봤고요. 나도 이렇게 수술 없이 좋아질 수 있을까? 나에게는 어떤 치료법이 맞을까 궁금하시다면요. 오늘 저희 쪽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고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 받아보겠습니다.